오늘은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부정방정식에 관한 문제들 좀 팁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줄까 하고 강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대개 한 6, 7가지 팁을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2가지 정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n 이하인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시오. 이렇게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볼까요?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3개의 이러한 상자가 있는데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별이 안 되는 공 3개 이하 공을 3개 이하를 넣는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가요? 3개 이하를 넣을 거니까 A에 넣는 공의 개수를 스몰A라고 하고요. B 상자에 넣는 개수 스몰 B, C 상자에 넣는 개수를 스몰 C라고 한다면 이 개수의 합이 3 이하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풀 거냐? 결국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A와 B와 C를 최대 3개 다 넣는 거. 두 번째는 A와 B와 C를 3개 이하니까 2개만 넣는 거. 세 번째, A와 B와 C를 1개만 넣기. 마지막 네 번째는 A와 B와 C를 하나도 넣지 않기. 그렇죠? 이러한 부등식은 등식으로 고치면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수를 구한다면 이것은 얼마예요? 3h의 3일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3h의 2가 될 거고 n은 3h의 1, n은 3h의 0 해서 이 경우를 다 더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수를 일일이 나눠서 푼다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3개의 이러한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상자를 하나를 더 준비해 놓는 거죠. 이렇게 별도 상자 D라는 상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상자를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4개의 상자에 구별이 안 되는 공 3개를 넣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무슨 상자? 그렇죠. 이 D라는 상자가 있는데 이 D라는 상자에 공이 어떨까요? 그렇죠. 하나도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나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고 3개를 다 넣을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공을 D에 하나도 넣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는 A 상자와 B 상자와 C 상자에 3개 공을 넣을 거고요. D 상자에 만약에 하나를 넣는다면 A 상자와 B 상자와 C 상자에 2개를 넣을 거고요. D 상자에 2개 공을 넣는다면 나머지 상자에는 하나를 넣으면 되고요. D 상자에 3개를 모두 다 넣는다면 나머지 상자에 들어갈 공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처음에 상자 3개를 준비해 놓고 3개 이하 공을 넣는 경우의 수 1, 2, 3, 4나 그렇죠? 여기 1, 2, 3, 4나 상자를 하나 더 준비해 놓고 D 상자에 공이 하나 더 안 넣을 때, 하나 넣을 때, 2개 넣을 때, 3개 넣을 때 한 이 경우나 결과
무엇으로 뒀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진 이런 문제는 아예 문자를 하나 더 가져와서, 그렇죠? 어떻게 A와 B와 C의 상자 T를 하나 더 가져와서 이것이 얼마가 되는, 그렇죠? 3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라고 고쳐서 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어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있는 식은 상자를 하나 더 준비해서 D라는 문자를 하나 더 준비를 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T가 N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바꾼다면 결국은 4H의 N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4H의 3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그 결과는 답을 내볼까요? 얼마입니까? 그렇죠? 6C의 3일 거고요. 얘는 6, 5, 4를 3팩으로 나눠주니까 그 결과가 6이니까 5, 4, 20, 20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실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평가원 나형 문제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네, 선을 같이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YZ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요. 가번은 부정방정식 조지였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고요.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3H의 1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나번 보니까 그 중에서 Y 프로젝트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전체에서 여사건을 활용을 하자. 그렇죠? 여사건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다면 전체의 경우수는 어떤 겁니까? 전체는 가번 조건에서 세 군데의 중복에서 10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얼마입니까? 12C의 10인가요? 그렇다면 얘는 12C의 2가 될 거고요. 이거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12를 2팩으로 나눠주니 66개가 나오는군요. 네. 자, 이럴 때 여사건이라 한다면 Y 플러스 Z가 어떻습니까? 0보다 크니까 바로 Y 플러스 Z가 0인 경우 하고요. 10보다 작으니까 Y 플러스 Z가 10인 경우를 여사건을 생각하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서 X는 생각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Y 플러스 Z 값이 결정이 되면 X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Y 플러스 Z가 0이다. 그러면 X는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죠. 이런 경우는 2H에 0이 되니까 이것은 한 가지가 있겠죠. 네. Y와 Z가 모두 0이 된 그런 경우 한 가지가 있고요. Y 플러스 Z가 10인 경우는 2H에 10일 테니까 얘는 11C에 10이고요. 얘는 11C에 1이니까 그냥 11이 되겠죠. 그렇다면 구하는 가지수는 전체 애순 6가지 중에서 여사건 1가지와 11가지를 더하니까 12가지 빠지죠. 그래서 쉬운 4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대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풀려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또 생각하는 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보면요. 우리가
앞전에 문제 풀었던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동식 나타내면 이런 거죠. 나번 조건 보니까 y 플러스 z가 그렇죠? 제목을 이렇게 써볼까요? 이를 부동식으로 풀기 그럴까요? 네, 부동식을 이용하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부동식 이용하는 것이니까 제목을 써놓고요. 자, y 플러스 z가요. 0보다 크니까 1부터 되겠죠? 1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9까지 이렇게 될 거니. 그런가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저 뒤에 가서도 선생님이 또 다시 설명할 텐데 이것은 y 플러스 z가 9 이하가 되는 경우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게 의미하는 정수니까 사실은 y 플러스 z가 1이 아니라 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1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y 플러스 z가 0이 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다시 자, y 플러스 z가 1 이상 9 이하라고 했으니 y 플러스 z가 가장 최대값이 얼마예요? 9죠. 그래서 9 이하 이렇게 놓으면 결국 이 y 플러스 z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y 플러스 z는 얘는 뭐 9, 8 뭐 이렇게 쭉쭉 가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대다 0까지 그죠? 0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1부터 9까지니까 바로 요 0이 되는 경우를 지어가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죠. 자, 부등호는 어떻습니까? 등호로 바꾸되 그렇죠? 상자 하나를 더 준비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고치면 이런 거죠. y 플러스 z에다가 무슨 w라는 상자를 하나 더 준비를 해서 이것이 9가 되는 의미하는 정수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뺄 것은 역시 y 플러스 z에다가 w 하나 준비해서 이것이 0이 되는 정수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세 문자를 중복해서 9번 선택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한 가지죠. 네, 계산할 값이 한 가지입니다. 굳이 한다면 3H의 0인데요. 3H의 0인데 어차피 얘는 한 가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1시에 9에서 한 가지를 빼줄 테니까 11시에 9는 11시에 2고요. 이렇게 빼면 되죠. 그럼 얘가 11 곱하기 10을 2팩으로 나눠주고 1을 빼주니까 그 결과는 약분하면은 얼마예요? 55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54 어떻습니까? 이 결과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가요? 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유형을 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유형까지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상이란 조건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최소값을 주고,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1이고요. 그리고 A는 1 이상, B는 2 이상, C는 3 이상 이러한 등식과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A, B, C에 각각 최소한의 것을 채워주면 된다고 그랬으니 A는 1 이상이니까 A에 1개를 주고요. B는 2개를 주고요. C는 3개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이 문제는
하나, 둘, 세 개를 줬으니까 몇 개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5개 남아 있죠? 그러니 A와 B와 C는 5가 되는, 이제 어때요? A한테 하나를 줬으니 이제 안 줘도 상관없고요. B도 2개를 줬으니 안 줘도 상관없고, C도 마찬가지 3개 줬으니까 이제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주지 않겠다. 그러면은 0이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그렇죠? 네,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다면은 서로 다른 세 곳에 중복에서 5개를 넣으면 될 테니까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7C의 5가 될 테고요. 얘는 7C의 2가 될 거고, 7, 6을 2팩으로 나눠주면 21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요번 모의고사에 문제가 하나 있었었죠.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마이너스 1 이상의 조건을 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이상의 문제들은 뭐 양의 정수만 생각했었는데 음의 정수가 나와서 좀 당황한 학생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죠.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 역시 11이고요. 이때 어떨까? A를 마이너스 1 이상, 그렇죠? B는 1 이상, C는 2 이상, 뭐 이렇게 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치수가 하나 지워주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1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거, 이건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네. B는 1 이상이니까 1을 주고요. C는 2 이상이니까 2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잘 보세요.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그랬으니 A한테 마이너스를 줬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0부터 나오겠죠. 그렇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의미하는 정수가 될 거고, 그렇죠? B도 한 개 줬으니까 안 줘도 되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정수예요. C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좌변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죠? 2항하니까 9가 되는군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무엇이 되는? 9가 되는 의미하는 정수에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3H9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3H9 얼마입니까? 11C의 9가 될 거고요. 얘는 11C의 2가 될 테니 11, 10을 2팩으로 나눠주면 쉬운 5가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최소값을 각 문자에 주고 그 나머지만 의미하는 정수의 개수로 구해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실전 문제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능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자, 읽어보셨나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종의 사탕 중에서 15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초콜릿 사탕은 4개 이하, 초콜릿 사탕의 개수를 A라고 하고요. 박하 사탕의 개수를 B라고 하고요. 선택한 딸기 사탕의 개수를 C개라고 하고 버터 사탕의 개수를 D개라 이렇게 한번 줘봅시다. 그렇죠? 예. 자, 이랬을 때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다 더해서 몇 개 선택합니까? 그렇죠? 15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죠. A는 몇 개 이하? 4개 이하입니다. 그리고 B는요. B는 3개 이상이군요. C는 2개 이상이고요. D는 어떻습니까? D는 1개 이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부분이죠. A가 4개 이하다. 이렇게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군요. 그렇죠?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요 다음 세 번째 케이스에 소개를 할 거니까 다음 강의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4개 이하라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금방 배웠던 이거 그렇죠? 이상이라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A한테 몇 개? 그렇죠. A에게 3개를 주고요. 아니죠. B에게 3개를 주고 C에게 2개를 주고 D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요식은 어떻게 식이 바뀝니까? 문자가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3개 두개 하나 줘서 6개를 썼죠. 6개 있으니까 몇 개 남았을까? 그렇죠. 9개가 남아있군요. 그런데 아직 A가 4 이하라는 조건 아직 안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 4 이하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이제 이렇게들 소개를 하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은 그냥 그대로 4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A 하고요. 이걸 이렇게 써볼까? A라고 하고 여기는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해보죠. A가 4 이하니까요. A가 4개, 그쵸? 그리고 3개, 그리고 2개, 1개, 1개,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럴 때 B, C, D는 얼마일까요? A가 4개를 다 가져가면 얘는 5개, 여기는 6개, 7개, 8개, 9개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B, C, D가 합이 5가 되니까 3H5가 될 거고 얘는 어때요? 3H에 6이 될 거고요. 얘는 3H에 7일 거고 얘는 3H에 8일 거고요. 얘는 3H에 9가 되겠죠. 어때? 이 경우를 다 더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얘를 이런 방법은 어떨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이 자, 아까 우리 지금 1번 유형에서 부동식 배운 기억이 있죠? 그것을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4 이하라고 그랬으니 A가 딱 4개 다 가져가면 B, C, D는 몇 개 가져갑니까? 그렇죠? 5가 되겠죠. 그래서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최소가 5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A가 0이 되는 경우는 B, C, D가 9개를 다 가져가니까 9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1번에서 했던 거를 잠깐 기억을 하면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9 이하인 경우에서 5부터 9까지니까 어디가 빠져나갔습니까? 그렇죠?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4 이하인 경우만 빼버리면 되죠. 다시 한번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5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 일단은 B, C, D 합이 9 이하인 경우를 구해서 그 중에서 B, C, D 합이 0이나 1이나 2나 3이나 4인 경우를 빼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부등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상자를 하나 더 가져와서 얘를 색깔 바꿔볼까요? B 플러스 C 플러스 D에다가 W 하나 넣어서 이것이 9라는 등식을 만들어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W를 하나 만들어서 이 결과가 무엇이 되는 4가 되는 것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4H의 9에서 뭘 뺄까요? 그렇죠? 4H의 4를 빼면 되겠군요. 이 결과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4H군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2C의 9. 12C의 9를 빼면은요. 12C의 공간이 아이고. 따라갈 뻔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다루는 게 미숙해서 네, 여러분도 놀랬겠습니다. 자, 다시 얘는 12C의 9에서 뭘 뺍니까? 그렇죠? 7C의 4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C의 9는 12C의 3과 같죠? 그러니까 12, 11, 10을 3팩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얘는 7C의 4니까 7C의 3과 같죠? 그러니까 7, 6, 5를 역시 3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좀 좁네요. 그렇다면 이 앞에 거는 6이 약분되고요. 그쵸? 2가 남겠죠. 그래서 220에서 요 뒤에 거는 이렇게 하니까 없어지고요. 35죠. 그래서 220에서 35를 뺍시다. 얼마입니까? 185가 나온가요? 네. 그래서 답이 185였던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처럼 일반적으로 각각 A가 4, 3, 2, 1, 0일 때 경우를 따져서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 계산하면 좀 복잡하겠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이하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A가 가장 작은 값 0일 때 BCD는 9를 가질 거고요. A가 가장 큰 값 4를 가질 때 BCD는 최소가 5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풀면은 좀 더 간편하게 풀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신 학생은 다시 한번 돌려보기로 해서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작년 수능 나형 29번 문제입니다. 와, 29번이나 되는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3명의 학생 ABC에게 같은 종류 사탕 6개와 또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 자, 두 개의 사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탕이고 하나는 초콜릿이거든요. 그죠? 사탕의 개수가 보니까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초콜릿의 개수는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남김없이 주려고 한답니다. 자, 가본 볼까요? A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이다 그랬죠? 그러면 자, 각각의 A, B, C 받는 학생이 갖는 사탕이나 초콜릿의 개수를 A라고 하면은요. 자, 어때요? 가본 조건에서는 A라는 학생은 일단 사탕을 몇 개를, 그렇죠? 1개를 먼저 줘야 되죠. 최소한을 채워주자고 그랬으니까
상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면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를 A개, 그리고 B는 B개, C는 C개라고 한다면 하나를 줬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그렇죠? 5개 남아있겠죠. 이렇게 되는 의미 아닌 정수회가 될 거고요. 자, 또 B는 어떠냐 그랬더니 B는 무엇을? 그렇죠? 초콜릿을 하나를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B한테 최소한의 초콜릿을 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A가 받는 초콜릿, B가 받는 초콜릿, C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를 줬으니까 이제 4개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3H 올 거고요. 이런 경우는 얼마입니까? 3H에 4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건데 답은 조금 보니까 C는 어떠느냐? C는 C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 개수 합은 1개 이상이라 그래서 1 이상. 그렇죠?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뭐 문제는 길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C는 사탕이나 초콜릿 중에서 어때? 적어도 하나는 받는다는 거죠. 초콜릿이나 사탕이든 또는 초콜릿이든 적어도 하나는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어도란 표현이 있군요. 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져 있죠? 적어도 나오면 뭐 생각하자? 그렇죠. 여사건을 생각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C가 사탕이나 초콜릿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하나씩 받는 것의 여사건은 뭡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0개 받는 거죠. 0개. 그죠? C가 하나도 받지 않은 경우. 이것이 여사건이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런 경우 빼버리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경우에서는 어때요? A와 B가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수가 금방 요걸 계산해 보면 얘는 얼마인가요? 8시에 5니까 얘는 아니죠? 7시에 5니까 7시에 2와 같겠고 얘는 7, 6을 2로 나눠주면 21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얘는 어때요? 6시에 4와 같으니 6시에 2와 같아서 6, 5를 2, 100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1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C를 고려하지 않고 A와 B에게 주는 모든 방법의 수는 자, 이만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C가 적어도 한 개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C가 하나도 받지 않는 경우, 그렇죠?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C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모두 다 누구에게? 그렇죠? A와 B에게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C가 적어도 하나를 받아가겠다. 것은 여사건은 C가 하나도 받지 않는 경우고요. C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A와 B가 모두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죠? 무엇을? A하고 B가 사탕 몇 개 중에서 5개를 모두 가져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A하고 B가 남은 사탕 4개, 사탕이 아니죠? 뭐죠? 네, 초콜릿 4개를 모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2H5가 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얼마입니까? 2H에 2H4가 되겠죠. 그렇다면 얘는 얼마일까요? 6C5인가요? 6C5는 6C1이니까 6가지고요. 얘는 5C에 4죠. 5C에 4는 5C에 1이니까 5가지. 그렇죠? 그러니 구하는 가지수는 쭉 쓸까요? 전체가 21 곱하기 15 이게 전체 가지수인데 그 중에서 여사건 6 곱하기 5를 빼면 되겠죠. 그런가요? 네. 이 경우는 21 곱하기 15니까요. 21이 20개 있으면 얼마예요? 300이죠. 거기다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는
300, 그죠? 15입니다. 15가 20개 있으면 300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315겠죠? 이거 30이고요. 자, 그래도 뭐 썼습니까? 이 결과가 285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285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부정방정식 회의 개수를 구하는 팁을 이제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 문제에서는 상자를 하나 더 준비해서 등식으로 만져서 푼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상이란 조건이 있을 때는 최소의 값을 주고 나머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회로 고쳐서 중복조합으로 푼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유형에 대해서 스킬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